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8일 오후 6시입니다. 이제 8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이 늦더위 때문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8월 15일이라면은 건국기념일 그리고 광복기념일로 경축을 해야 되는 날이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대부분은 8월 15일을 그런 아주 잔치날로 기렸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원웅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말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또 여기에 불만을 품은 군중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8월 15일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우고, 또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8월 15일 이후에 대한민국 상황이 4분 오열입니다. 4분 오열.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 중심제 하의 문재인 분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법치 파괴 분열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대통령, 이번에 문제 발언을 한 이 김원웅이라는 광복회 회장, 이자의 막말, 좌충우돌, 거짓말, 폐륜적 행동, 이게 이제 여론에 불리하다고 싶으니까 그동안에 벌써 언제입니까? 5일, 6일, 7일, 8일, 오늘까지 나흘 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비로소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와 무관하다. 청와대가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김 회장의 기념사는 광복 회장으로서 입장과 생각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와 무관하다. 사진에 간섭한 적 없다. 이건 물론 믿을 수 없죠. 왜 믿을 수 없느냐 하면은, 아니 어떤 청와대인데 지금 대통령이 나가는 행사에 광복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는데 그 원고도 안 봅니까? 그 원고를 검열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알아야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할 때 그것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성이 없는 청와대는 아닐 겁니다. 아마 알았다고 봐야죠. 알았으니까, 아니면은 긴밀하게 공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원웅의 이 폐륜적 발언 이후에 집권 여당에서 단 한 사람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낙연까지 나와가지고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론이 불리하니까 이제 발을 빼는 것 같은데, 만약 정말 오늘 해명대로 무관하다고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경축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김원웅의 기념사를 반박하는 이야기를 즉석에서 했어야 합니다. 바로 원희룡 지사처럼 했어야 합니다. 원래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더구나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그 행동을 방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부른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를 무슨 민족 반역자, 친일파처럼 몰아가는 그런 행동을 방치하고 있으면은 대통령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습게 되더라도 그 말 잘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구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여지는데, 새가 불리하니까 이제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그러면 이 발언의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죠. 무관하다고 할 게 아니라, 무관하다면은 그러나 입장은 이렇다라고 밝혀야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죠. 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히 넘어갈 게 있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행사라는 장소가 또 광복 75주년, 해방 75주년, 건국 72주년이라는 행사가 갖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 또한 결코 이 김원웅의 막말에 못지않는 막말이었습니다. 그 연설이. 왜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니, 생일잔치에 가서 생일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하면은 그게 완전히 생일 잔치판에 침을 뱉는 거 아니라 깽판 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생일 초대를 받아가가지고 생일 경축을 해야 될 마당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생일에 대해서는 생자도 이야기 안 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오늘이 정부 수립 72주년입니다 정도는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 72주년이란 말을 하기 싫으면은 그 정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빼버리고 오로지 해방 75주년이다. 그 다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건국을 도와준 미국과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건국된 대한민국이 그 2년 뒤 남침을 당했을 때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등 호국 영령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단 한마디도 없고, 그러면은 김원웅 발언과 같은 거죠.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그 바탕에서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 즉,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사람은 민족 반역자나 친일파 그룹에 속한다는 이 김원웅의 그 발언의 근거가 바로 문재인의 경축사였습니다. 문재인의 경축사를 딛고 김원웅의 막말이 나온 겁니다. 두 발언이 세트입니다. 세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관하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비열합니다. 차라리 딱 깨놓고 우리의 역사관은 이렇다고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건국기념일을 폐지한 이유는 이거다라고 밝혀야죠. 문재인 씨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종손 아닙니까? 종손이 나는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 생일 안 지키겠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볼 수 없느냐? 그럼 언제가 건국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본다고 해서 작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은 안 지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건국 기념일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문제는 설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설명 안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 이유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싫어해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 기리는 걸 싫어하니까 안 하기로 했다. 그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다 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생일을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깡패가 와가지고 그 기분 나쁘다 해서 못하면은 그 깡패의 부하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생일인데. 거듭 원희룡 씨의 이 경축식 반박이 경축식에 있었던 김원웅 발언에 대한 반박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자기가 누명을 벗으려면 누명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공모했다고 하면은 누명이라고 생각하지
겠는데 누명을 벗으려면은 원희룡의 반박문 같은 발언을 대변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원희룡 제주도지사 적석연설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축사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 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저희의 평생 후손 대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거기에서 일본 식민지의 식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진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앞잡이들은 단죄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 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3년의 해방전국을 거쳐서 김일성 공산군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왔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과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일본 군대에 복무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공과 과를 겸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후 세계 최후진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민주화를 위한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데는 많은 분들이 공이 있었고 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75주년을 맞은 이때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 저편을 나눠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다시 편가르게 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계획과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특정 정치 견해의 집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75년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서로 보듬고 현재의 갈등을 통합하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활력을 내야 될 광복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석에서 한 연설로는 정말 논리적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원희룡 지사의 말하면 지적 수준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적 수준에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용기입니다. 8월 15일 그날은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처럼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웅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합니다.